2007년 초 중국 장시성에 살고 있었던 첸 씨는 중매인을 통해 유 씨라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. 첸 씨 눈에는 이 유 씨라는 여자 너무 참해 보였어요. 왜냐면 이 여자가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고 밖에 나가 술 마시고 노는 것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닥 좋아하지 않는 듯 보였거든요. 그렇게 둘은 얼마 안 가 연애 시작, 동거를 시작합니다. 그리고 2007년 말 이 유 씨가 임신을 해요.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아주 빨리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. 그렇게 큰 딸이 2008년 8월 태어납니다. 이 이후에도 연달아 경사가 겹쳐요. 2011년 3월 둘째 딸 태어나고요. 2018년 10월 막내 딸도 태어납니다. 이 첸 그리고 아내 유씨 세 딸들 이렇게 5가족은요 너무 행복했습니다. 우선 이 남편인 첸이 가족들한테 잘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남자였어요. 소중한 보물을 셋이나 낳아준 아내에게 늘 고마워했죠. 새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라는 책임감에 첸 씨는 내가 더 열심히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.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더 돈을 많이 주는 물류 쪽 일을 시작합니다. 이게 타 지역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. 한 달에 한두어 번 정도 집에 오는. 고생도 많이 해야 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힘들기도 했지만 돈을 많이 주니까 이 돈으로 내 아이, 내 와이프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생각으로 버팁니다. 멋지죠? 이 아내 또한 집에서 새 아이를 돌보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몰래 친구 가게에 종종 가서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. 실제 첸 씨는요. 밖에서 혼자 일할 때 진짜 힘들고 지치는데 그때마다 집에 있는 우리 새 보물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생각하면서 버티고 힘내고 했었다고. 그는 아내와 딸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힘들게 번 돈 플러스 대출 조금 더 받아 3층짜리 집을 짓습니다. 거기에 이제 자신의 부모님을 1층, 첫째와 둘째 딸을 2층 각각 방에, 그와 그의 아내 유 씨는 셋째 어린 딸을 데리고 2층 중간방에 살아요. 또한 그는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. 왜냐? 집에 노부모님 그리고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. 아들 없이 딸만 셋의 노부모, 와이프. 자기도 집에 거의 못 오는데 여자와 노인밖에 없는 이 집에 누가 쳐들어오면 어쩝니까? 그러니까 안전상 설치한 거죠. 첸 씨는요, 매달 월급날이 되면 모든 월급을 진짜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아내에게 다 보냈습니다. 그러니까 남편은 저축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이 부부 관계 또한 좋았습니다. 남편 첸 씨가 항상 아내와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통화하는, 아내 또한 오매불망 타지에서 고생하는 남편 걱정. 남편이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이 아내가 우리 남편 기죽으면 안 된다고 항상 좋은 옷, 좋은 신발을 사주곤 했었대요. 첸 씨는 이런 아내의 행동에 매번 감동을 받았습니다. 우리 아내밖에 없다. 이렇게 첸 씨의 삶은 물 흐르듯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.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말이죠. 2021년 어느 날 아내 유 씨가 갑자기 여보, 나 당신 혼자 외지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마음 아파. 나름 친구 가게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큰 돈도 안 되고 집에 도움이 되고 싶긴 한데 그래서 여보, 나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볼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? 이 말에 남편 첸은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. 왜냐, 나 혼자 일해도 충분히 우리 가족 부양이 가능한데 뭘 아내까지 고생을 시키나 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. 고생은 나 혼자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아이들 육아에만 이제 신경을 써달라고, 안 해도 된다고, 당신 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. 그런데 이 아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. 일하고 싶다고 할 거라고. 다음날 아내 유 씨는 더욱더 이상하게 행동합니다. 남편이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이 여자가 돌리네?
원래 착착 봤던 여잔데 이게 사람 촉이 딱 이상했던 거예요.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 남편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? 그러다가 일이 터집니다. 2021년 10월 저녁 7시쯤 찬씨가 평소처럼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아니 오후 7시였거든요. 아내가 딱 봤더니 여보 나 애들 재워야 돼서 좀 바쁜데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요. 뚝. 무슨 애를 7시에 재워? 안 그래도 의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되니까 막 불안감이 더 심해진 거예요.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. 뭘? 집안에 설치해뒀던 CCTV. 딱 봤더니 어라? 집에 아내 없는 거예요. 애들 재우고 있다면서. 애들만 있는데 애엄마는 어디 갔어? 찬 씨는 곧바로 장모님, 아내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랬더니 장모님도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. 딸 얼굴 못 본 지 오래됐다고. 이때 진짜 찬 씨가 멘탈이 터질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일도 해야 되니까 우선은 참습니다. 그렇게 2달 뒤인 2021년 말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. 2022년 찬 씨가 새해를 가족들과 지내기 위해 집에 온 거예요. 이때 그는요, 앞에 이런 일로 아내를 좀 의심하고 있었어요. 그렇게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론은 그래, 우리 아내 외도나 이런 거 할 여자가 아닌데 내가 괜히 오해한 거겠지. 오히려 아내한테 미안함을 느낀 거예요. 그렇게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2022년 3월 1일 다시 일을 하러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와 사람 촉이 진짜 무섭죠? 기차역에 딱 앉아있는데 뭔가 싸한 거지. 그래서 핸드폰을 딱 켰는데 이때 불현듯 아내 유씨 핸드폰에 도난 방지 기능이 있다는 게 생각난 겁니다. 이 아내 핸드폰 SOS 전화번호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남편 첸의 핸드폰이었어요. 이게 잘은 모르겠는데 위치 확인이 되나봐요. 그래서 이때 첸이 아내의 위치를 딱 켜보는데 웬걸 아내 위치가 저장성의 한 모텔로 나오네. 와 그걸 보는 순간 제정신이었겠습니까? 피가 거꾸로 막 솟으면서 지난 앞의 일들이 생각나고 막 열불이 나지. 그러니까 이때 첸 씨가 일하러 가다가 꺾어가지고 이 위치 찍힌 모텔로 날아간 겁니다. 모텔 앞에서 그는요, 내심 내 생각이 틀렸길, 제발 여기 아내가 없길 바랬습니다. 그래서 모텔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서성거려요. 그러다가 마주친 겁니다. 내 아내가 외딴 남자와 모텔 프런트에 나란히 서서 체크아웃하고 나오는 걸. 와 아내 그리고 아내 상간남의 본 남편까지 셋이 딱 맞닥뜨린 거예요. 와 생각만 해도 발바닥에 땀이. 저 같으면 진짜 열받고 부들부들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을 것 같은데 이때 찬 씨는 너무 분노에 차서 바로 달려가 이 두 사람의 뺨을 그냥 갖다 후려쳐버렸대요. 이런 상황에 항상 나오는 아내의 단골 멘트가 있죠. 여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뭐가 아니야 맞으면서 이 상간남인 우씨 또한 저는 당신 아내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. 같이 모텔을 들어간 게 아닌 그 모텔 공사 관련해서 일 때문에 아내를 거기서 만난 것 뿐입니다.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그러겠어요. 그러니까 바람난 상간남이 또 유부남이야. 와 골 때리죠 정말. 내가 내 두 눈으로 객실 카드키까지 반납하고 나오는 걸 봤는데 이 사건 이후 이 아내 유씨는요 적반하장식으로 세 딸들을 데리고 자기 본집으로 가버립니다. 그리고 남편 최씨의 전화번호도 차단시켜요. 이런 상황에서도 대박인 게 이 최씨 이혼할 생각 없었대요. 왜냐 아내만 생각하면 그냥 뒤지게 때리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싶은데 자식들 때문에 세 딸들을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. 그래서 오죽하면 이때 남편은요 너 계속 그 사람 만나라, 너 계속 불륜해
하지만 이혼은 안 된다. 새 자식들 내가 책임지고 키울란다 라고까지 생각했었대요. 이미 아내와의 신뢰, 믿음 다 깨져버린 거예요. 남편은요, 좀 궁금해졌습니다. 도대체 이 아내 언제부터 외도를 시작했던 걸까?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혹시 외도를 오래전부터 했던 건가? 나 만나기 전부터 남자가 있었나? 설마 이 세 딸들 내 딸은 맞는 거겠지? 와, 설마. 그는 특히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딸을 의심했습니다. 그래서 2022년 4월 27일 막내딸 친자 확인에 들어가요. 결과는 와, 씨, 내 친딸 아니야. 와, 유씨 인연 진짜. 이 순간 남편 채는요, 혹시 둘째만 내 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한번 아내와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우리 이혼해. 나 첫째와 막내딸만 내가 데리고 갈 거야. 둘째는 당신이 키워.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. 이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내딸이 내 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지금 아내가 그때 첫째 딸도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했단 말이죠. 그렇다면 설마 첫째 딸도 둘째만 내 딸이야? 당시에 이 첫째 딸이 16살이었어요. 사춘기. 참 이 채니어 좋은 아버지인 게 나만 생각했으면 그냥 뭐 바로 데리고 친자 검사했을 거예요. 하지만 이때 망설여요. 왜냐면 막내는 어리니까 바로 데려다가 했는데 이제 16살 알 거 다 아는 나이잖아요. 내가 첫째 딸 데리고 친자 검사를 해버리면 이 딸이 혼자 생각에 오만 생각하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만약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이것 또한 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나. 딸 생각에 섣불리 이제 못하고 고민을 좀 한 거예요. 그래서 결론은 이 첸씨 11살이었던 둘째 딸을 설득합니다. 언니 친자 검사를 해볼까 하는데 혹여나 언니 혼자 했다가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게 되면 언니가 상처받을까 걱정되니까 너랑 언니 둘 다 검사할 거다. 그런데 만약 언니만 아빠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게 되면 언니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 네가 옆에 있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말 할 때까지도 이 첸 씨는 둘째 딸만은 내 딸일 거라고, 둘째가 내 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렇게 두 딸 친자 검사 들어가고 2022년 5월 12일 그 결과가 나오는데 웬걸 둘 다 내 딸이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. 아니 딸이 셋이었어요. 막내딸 아니라고 나왔잖아요. 뭐야 두 딸도 아니면 셋 다 내 딸이 아니라는 거야? 이 무슨 개같은 상황이야. 지금 큰 애가 16살이었어요. 16년을 내가 지금 이 세 명을 다 책임지고 쎄 빠지게 키웠는데 내가 이때까지 남의 새끼를 키웠다는 거야? 와, 제정신일 수가 없죠. 바로 친자 확인서를 들고 유씨 가족들 집으로 향했습니다. 바로 따졌어요. 이거 뭐냐? 그랬더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장모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냐느니, 사실 너 우리 딸과 결혼생활 하면서 네가 뭐 잘한 게 있다느니, 너 우리 딸 때리지 않았냐느니 막 이상한 소리를,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남편 더 열받죠. 그렇게 찬 씨가 장모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이제 살짝 밀었는데 이 장모님이 뒤로 쓰러지면서 다쳤네. 2급 정도의 경미한 부상. 이걸 적반하장으로 아내 측에서 첸 씨한테 걸고 넘어진 거예요. 그렇게 재판까지. 재판을 앞두고 첸 씨는 장모에게 이제 장모님한테 관련 비용을 다 보상하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에 휘말리게 되면서 더 이상 출근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. 잘린 겁니다. 앞서 언급했지만 다 같이 살 3층 집을 짓는다고 은행에 대출 돈을 빌린 상황이었어요.
일도 못하게 됐지, 빚은 있지, 아내 외도해가지고 지금 새 아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소송 걸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 소송을 공짜로 하냐고요. 당시 첸 씨의 빚이 36만 위안이나 됐습니다. 하나로 6,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? 바람핀 놈이 더 썩네요. 이 아내와 바람핀 상간남이요, 지가 억울해. 오히려 첸 씨한테 복수를 하겠다면서 2022년 5월 28일 한 12시 반쯤에,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첸 씨의 집 현관문과 화장실 그 창문에 테이프를 사용해가지고 폭죽 같은 걸 막 여러 개 다 붙여놓고 바바바바 다 터트려버린 거예요. 그 결과 집 유리가 다 깨지면서 582위안의 직접적인 재산 손실을 입혔습니다. 이걸 알게 된 첸 씨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. 바로 이 둘을 신고하게 되면서 이 상간남 열흘 동안 구금, 아내도 같이 했다고 해서 8일 동안 구금됩니다. 참 안 좋은 일은 우르르 온다고 하죠. 믿었던 며느리가 바람을 피다 못해 내 새끼 자식도 아닌 걸 셋이나 낳아서 우리 새끼인 양 다 키우게 만들었어. 얼마나 놀랐겠어요. 첸의 아버지 뇌경색과 심장 발작이 와버립니다. 병원 입원하게 되는데 80대였던 아버지 우울증까지 진단받아요. 아버지뿐만이게요, 75세였던 그의 어머니 역시도 이 사건 후 건강이 악화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첸 씨 입장에서는 이 아내와 소송도 진행해야 되는데 아픈 부모님까지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. 오히려 아내가 더 당당해. 지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더 큰 소리치고 보복하려고 이딴 짓하고. 이에 정말 화가 난 첸 씨는요, 2022년 7월 방송에 이걸 퍼뜨려버립니다. 이 아내와 상간남 하는 짓거리 좀 보라고. 그랬더니 이 아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이 남자가 대중의 동정심을 얻으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. 이 남자 결혼하고 나서 내내 나 때리고 했었다고. 심지어 이 장모라는 사람도요, 이 남편 첸은 항상 우리 딸이 아들을 못 낳았다며 딸을 싫어했다고, 우리 딸을 괴롭혔다고 얘기를 합니다. 와, 그 엄마의 그 딸이죠. 이런 모습의 첸은요, 진짜 울부짖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. 내가 가족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고. 내가 한 명이라도 내 아이면 다 참아줄 것 같은데 3명 다 아니잖아 지금. 이렇게 말했대요. 전혀 죄반성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첸 씨는 2023년 8월 19일 변호사를 선임, 폭죽으로 집 폭파한 상간남 고소하고요. 2023년 12월 28일 아내와 이제 이혼 분쟁 들어갑니다. 이때 주로 재산 반환 및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다뤄요. 유 씨는 새 자녀가 첸 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며 남편에게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았죠. 이거 다 받아야지. 거기다 내 정신적인 충격까지. 재판 과정에서 이 첸 씨는요,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. 모든 걸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같이 삽니까? 이 부부 별거 생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내 별거 중에 넷째를 낳았다네. 누구 아이? 그 상간남 아이.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만약 첸 씨가 소송에서 이기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. 여자 측은 그 해의 예물 68,888위안을 반환, 큰딸의 16년간 부양비 총액 16만 위안, 둘째 딸 11년 부양비 11만 위안, 셋째 딸의 4년간 유지비 생활 그 부양비는 4만 위안으로 그는 부부 공동 재산 분할로 20만 위안을 받게 됩니다.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은 8천 위안, 약 첸 씨는 58만 6,888만 위안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. 이게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는
소송이 시작되긴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한번 소송하면 오래 가죠. 그걸 유지할 만큼의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일도 잘리고 부모님도 아프고 이 소송 계속 진행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. 여기서 진짜 좀 안타까운 게요. 이 첫째 딸과 둘째가 나이가 이제 초등학생, 중학생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후에 좀 이 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. 첸 입장에서는 아내가 미운 거지 자식들은 여전히 내 자식이었거든요. 그런데 자식들은 아니었던 거예요. 둘째 학교를 한번 찾아갔었는데 막 피하고 첫째도 전화도 안 받고 모든 걸 알고 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제가 앞서 첸이 가정폭력을 안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한 인터뷰에서 그가 고백했어요. 딱 2번 때렸었다고. 그런데 그 이유가요. 한 번은 이 여자가 또 딴 남자와 모텔에 있다 걸려가지고 그때 한 번 때렸었고, 2번째는 이 남편 첸 몰래 이 여자가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걸려가지고 이제 딱 2번 때렸었다고. 하지만 앞서 이 아내 유씨와 장모라는 사람이 우겼던 내 딸이 아들 못 낳는다고 가정폭력했다, 이것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습니다. 나는 딸이든 아들이든 내 자식이면 다 사랑했고 진심으로 키웠다고. 앞서 2번 빼고는 때린 적이 없다고. 아니 솔직히 이 첸 입장에선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는 건데 이게 속이 속이었을 리 없잖아요.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우울증이 심하게 온 거예요. 그는요,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요. 잠이 들기 위해서는 늘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. 참 이 아내는요, 나중에 뻔뻔하게도 말 바꿔가지고 갑자기 이 남자가 그 DNA 검사 하는데 돈을 주고 친자 검사 서류를 조작한 거라고 첸 씨 딸들 맞다는 식으로 밀어붙였대요. 그러니까 이 남편 기가 차서 그럼 다시 친자 확인해보자. 결과는 똑같죠. 그래도 우기는 거예요. 남편이 여기 친자 확인 기관에 돈을 꽂은 거라고. 와, 답이 없죠 정말. 실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첸 씨가 SNS 생방송도 키고 했었나봐요.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힘내주고 싶다고,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져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, 약해지면 안 된다고 후원도 막 많이 해주고 했다는데 정말 기가 차는 사건이죠. 이 사건은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이 제일 귀에 박히더라고요. 내가 한 명이라도 내 새끼면 다 참아줄 것 같은데 3명 다 아니잖아 지금. 그래서 오늘은 참 여자 하나 잘못 만나 진짜 인생에 큰 상처를 받아버린 한 남자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